저는 동호인들은 슬라이스 서브가 맞다고 봐요. 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탑스핀은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힘을 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스핀을 밖으로 튀겨내야 한다는 자체가 이 면을 아무리 열었다 해도 이걸 토스부터 뒤에 이게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더 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해야 하는데 이게 손목까지 다 연결되는 선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깨를 다치기도 많이 다쳐. 그러니까 저는 탑스핀은 그냥 구질의 변화를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스핀과 이렇게 나가는 스핀은 다른 스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질의 변화를 주면 상대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대로 리턴을 못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사실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동호인들. 저는 그리고 근데 세컨 같은 걸 넣을 때 안정성을 넣을 때는 슬라이스를 봐봐요. 이게 좀 더 찍어진 형태로 가고 탑스핀은 들어진 형태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취할 때 탑스핀을 쓰는 형태지 이걸로 막 뭔가를 만드는 형태보다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다는 느낌. 근데 슬라이스는 여기서 조금씩 찍어내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바운드 되면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눌러지니까 더 효율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좋겠죠. 자,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자, 모이실게요. 간단하게 우리 체크리스트 하고 리턴 넘어갈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걸로는 답을 못 내고요. 그때그때 시간이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 질문들은 왜냐면 다 각자 다른 느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선생님들이 잡아주는 느낌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슬라이스와 탑스핀이나 플랫에 대한 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 이전에 중요한 건 토스를 던지는 방법들입니다. 그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던지는 방법들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손가락 위에 지금 손가락까지 이 4개의 손가락이나 5개를 이용해서 던지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꽁 하나 잡아.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자, 한번 느낌을 볼게요. 자, 자기는 어떻게 던지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던지지, 나는? 이걸 완전히 다 잡고 던지는지, 아니면, 페더러 같이 이렇게 옆으로 던지는 분들 있죠. 옆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던지는 분 있고, 손가락 위에다 아예 놓고 던지는 분들 있고, 옆 위에다 올리고 던지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스핀이 아예 안 돌게 하려면 여기서 그냥 갖다 레이어 받듯이 그냥 툭 던져놓고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형태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던져요? 자기에 맞으면 되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단 임팩트를 할 때 힘을 내려면 팔이 이렇게 돌아가죠. 역학적으로 들어가면 때릴 때는 다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서 이걸 신전시키죠. 몸을 신전시켜서 이거를 내릴 때는 이렇게 당겨 내려줘. 그래서 이 옆구리에 붙이는 동작들이 있어요. 여기서 던지고 때릴 때 이미 이 라켓이 올라갈 때 영상 보면 다 이러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왼손에 토스를 너무 의식한 사람들은 왼손을 오래 들고 있어서 힘을 못 내는 사람들 많아요. 동호인들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토스를 쭉 던져야 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들어갔지 근데? 이렇게도 늘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던지고 난 다음에 때릴 때는 이미 이게 상향 올라갈 때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영 이게 움직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때리는 순간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 지금. 때리는 순간에는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딱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옆구리에 붙여서 균형을 맞춰준 다음에 친 다음에 이걸 균형을 이렇게 잡죠. 그래서 바닥을 더 강하게 짚으면 짚을수록 뒤에 키킹이라고 해서 바닥을 더 강하게 짚으면 짚을수록 힘은 더 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자기 본인의 신체의 조건 힘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든 샷의 첫 번째는 컨트롤이라고 해요. 안정성이에요. 서브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줘. 일단 집어 넣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스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마음껏 그걸 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리턴을 마음껏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되는. 그래서 스핀과 탑스핀을 섞어서 듭니다. 플랫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이에 대한, 얼마나 깊게 들 거냐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스피드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던진 토스, 그렇지만 토스를 잡는 형태는 달라지지만 팔꿈치가 펴져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길버트라는 코치가 그 토스 어시스트를 만들었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었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피면 이게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피게 해서, 손목을 피게 해서 팔꿈치를 피게 하는 거예요. 동호인들 이게 굽혀져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틀로
올려져서 여기가 신전되고 여기가 당겨지는 힘과 이 당겨지는 힘과 여기 허리의 로테이션이 모아져서 발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모아서 여기에 장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팔꿈치, 손목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더 집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던질 것인지 이렇게 던질 것인지 상관없지만 팔꿈치가 펴져야 하고 팔이 쭉 올라가서 귀를 붙이듯이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서비스에서 첫 번째는 서브를 넣기 전에 루틴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장 주의하는 거, 시합 중에서 가장 주의하는 첫 번째 샷은 서브예요. 그 서브 때 보면 엄청 루틴이 많죠. 프리 루틴 나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토스 올릴 때 서서히 올린다는 거예요. 페더러도 여기서 가볍게 빨리 하지만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탁 던질 때 이 팔꿈치를 펴서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딱 올린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서브를 넣을 때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동호인들은 서브를 할 때 서브를 두 알을 주잖아요. 서브는 테니스만 구기 운동 중에서 서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강하기도 하나는 약하기라는 것도 있고 뭐 두 개를 약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서브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서브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그래서 서브를 넣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요. 어디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어떤 스핀을 사용할 건지까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이 균형을 잡는 한마디의 용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토스라든지 아니면 무릎을 더 굽혀야 돼, 아니면 고개가 떨어지면 안 돼, 뭐 자기가 걸리는 거 하나 정도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만 연결선으로 집어넣으면 그래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샷 이전에 제가 전술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서브를 넣는 것도 이제 단식 상황이나 복식도 마찬가지로 단식 상황을 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준비를 하죠. 어디로 넣을지를 준비하고 보죠. 한번 보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죠. 집중을 하죠. 그래서 와이드 쪽, 와이드를 선택했어요. 슬라이스 서브에. 슬라이스 샷에 와이드를 예를 들면 준비하고 여기서 넣었단 말이죠. 밖으로 상대를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준비, 들어갈 건지 빠질 건지 여기서 준비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서브를 와이드로 넣으면 위치가 여기로 잡아야 하고, 중앙으로 여기를 서브를 넣을 때는 중앙으로 잡아주는 게 원래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 리턴에 대한 동작까지 준비하는 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브앤 발리도 서브가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발리에 대한 그 동작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브앤 발리도 다리를 모으건 안 모으건 왼발이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걷듯이 들어가고 때릴 때 멈추고 탁 받잖아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서브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옵션까지 생각하는 것이 서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때 집중을 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저희가 리턴이지만 시합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 6가지를 세 가지로 나눈 게 뭐냐면, 서브와 리턴은 우리가 누구나 해도 둘이 시합을 할 때 시합 상황에서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 한번 리턴 한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서브와 리턴을.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연습해야 할 게 뭐예요? 서브와 리턴이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스트로크이죠. 그렇죠. 그걸 받아냈을 때 스트로크를 어떻게 잘 치는가에 대한 걸 연습합니다. 그거를 선수마다 자기가 스트로크의 베이스라인에서나 수비형의 나다나 조코비치 같은 애들은 거의 40% 정도는 스트로크 연습을 하죠. 포백, 발리, 슬라이스 이런 거 발리 빼고. 그리고 페더러 같은 선수는 30% 정도를 한다고요. 왜냐면 20%를 뭘로 채우냐면 뭘로 채워요? 페더러는 네? 발리. 그렇죠. 어프로치엔 발리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조코비치나 나달은 거의 스트로크로 다 치니까 거의 40%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는 그냥 발리로 채우고, 페더러는 20% 정도를 그걸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하지만 서브와 리턴은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와 리턴을 이기는 자들이 이미 50%, 51%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보면 맨 처음 있는 게 퍼스트와 세컨에 대한, 그리고 그 서브를 넣었을 때 승률에 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언포스 에러에 대한 것들, 위너잉에 대한 것들,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합, 테니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테니스라는 운동이 갖고 있는 개방적인 기술,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볼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생각한다면, 일단 서브에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본인이 던져서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단시간에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샷 중에서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게 서브예요. 그래서 체력적인 서브를 많이 하면 쥐가 올라오는 거 다 서비스에서 오는 거죠. 서브를 강하게 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휘트니스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브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스피드, 전술적인 부분도 아까 말했죠. 이 서브를 넣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어떻게 그 공을 받을 건지까지 생각하면서 서브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